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보상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 순간 행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9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행복이 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행복이라는 게 뭘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했어요.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냥 쉬기만 하고 놀기만 하면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이거는 하수예요. 행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삶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생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치들입니다.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죠. 남의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강요하는 대로 산다라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SNS에 행복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행복한 이미지를 남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복하다라는 걸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남들의 행복, 그리고 남들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해요. 사실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왜 행복하냐? 사람들은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행하겠죠.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 너 진짜 고생했어. 너 정말 잘했어. 칭찬할 줄도 알고, 그리고 좌절을 겪고 있으면 너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플 때는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알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여 있거나 신체적으로 힘들 때는 자거나 쉴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돌볼 줄 알고 대우할 줄 알고 스스로 힘을 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에 대해서 저평가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행복한지 알고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도 알고 그 꿈을 이루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적응을 하고 순응하는 것을 뭔가 자존심 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즉 인식 능력이에요. 인식 능력.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노력해야 되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포기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포기하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노력을 하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실을
현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 자신을 있게 한다.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은요, 현실에 살고 있지 않아요. 상상 속에 살고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과대평가한다거나 과소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혼자 살고 있다거나 과거 속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실수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머릿속은 미래에 가 있지만 현실은 거기까지 따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미래 연봉이 7천, 1억 이렇다고 칠게요. 근데 현실은 3천, 4천이에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현실로 살기 위해서는요, 명상을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어서 나를 제3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인가를 관찰하는 게 명상이에요. 무엇을 하던 간에 지금 있는 현실에 다리를 굳건히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미래로 가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째는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을 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미래로 나아가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직장에 이력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펙이 될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가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직면해야 되는 일들은 세상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일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직면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가 나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만 꾸중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직면해서 직장 상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계속 혼나야 되는지. 그렇게 직면을 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맞서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괴롭고 그리고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런 위기의 순간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두려워하지? 내가 왜 이것에 멈칫하지?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동기부여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6번째는 자기의 주변 모든 것에서 배운다. 주변에서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못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누구나 인간관계는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는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만 해요. 7번째가 행복한 사람은 잘 쉽니다. 사실 휴식은 되게 중요해요.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잠도 못 자고 일만 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갈려서 나가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더라도요, 잠도 자가면서 쉬기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200km를 막 달려야 되는 순간에 달리다가 그 달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면 잘 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기술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쉬기만 하는 건 휴식이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휴식은 정말로 자기를 위한 휴식이라는 것.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체력 관리, 건강 관리도 잘합니다. 8번째, 균형 잡힌 식생활을 갖고 운동을 한다. 자기의 휴식도 관리하듯이 식생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할 줄 알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몸의 영역이고 신체의 영역이고 이 물리적인 영역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현재 내가 운동하지 않아서 미래에 내가 아프다면 사실 이거는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식생활도 갖고 운동도 하는 거죠. 9번째가 제대로 된 자세도 유지하고 호흡도 유지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할 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호흡을 해야지 긴장이 풀리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건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난 후에 오는 트로피 같은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노력해야 돼요. 현재의 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과거의 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돼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불행했던 과거의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현재의 내가 노력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 또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보상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 순간 행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행복 연구에서는 행복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수준이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행복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행복의 수준이 있어서 큰 돈이 들어온다거나 로또에 맞으면 행복감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결국 익숙해져서 다시 원래 자기의 행복도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래의 행복의 수준, 행복도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이 행복의 수준을 높여나가려고 매 순간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